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다재다능하다. 오늘 진짜 캠핑하기 좋은 날씨네. 네, 안녕하세요, 제리보이입니다. 오늘은 텐트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이 텐트를 리뷰하려고 거의 지금 1년 동안 사용하고 있고, 산에서도 사용해보고 바다에서도 사용해보고 심지어 해외까지 들고 나가서 사용해본 텐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텐트는 바로 헬스포츠에서 나온 로포텐 어드벤처 슈퍼라이트 2입니다. 네, 먼저 텐트 구성품부터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텐트 설치 방법, 그 다음에 텐트의 실내, 실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해봤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자, 먼저 이 텐트의 구성품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파우치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파우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또 튼튼한 재질인데요. 그것뿐 아니라 여기 보시면 파우치 상단에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형태의 조임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크게 안 줄일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결합을 하면 되지만, 부피를 줄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압축을 계속 시켜서 이 위에 있는 이 조임끈을 조여주면 상당히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파우치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있는 구성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텐트가 제가 다 결합을 해 놓은 상태여서 플라이랑 그리고 이너 텐트, 풋프린트까지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해하지 않고 결합된 상태로 피칭을 하도록 하고요. 이 안에 있는 팩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팩 주머니 안에 팩이 들어있는데, 이 개수 보이시나요? 보기만 해도 팩 뭉텅이가 어마어마하죠? 팩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한 개 없네? 한 개 잊어버렸나 보다. 네, 텐트 팩은 총 20개가 들어있습니다. 텐트 팩 자체는 뭐 사실 특이한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팩이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스트링 걸 수 있는 구멍은 있지만 실제로 걸려있진 않아가지고 팩을 뽑거나 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팩 자체 개수는 많아서 좋지만 팩 자체 퀄리티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구성품은 폴입니다. 자, 폴대는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펼쳐보면 1개, 2개, 3개, 3개의 폴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DAC 폴대는 아니고요, 연한 알루미늄 폴대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면은 구성품은 끝났어요. 어차피 뭐 구성품이랄 게 텐트는 스킨이랑 폴대 그리고 팩 이렇게가 대부분이니까 구성품 소개는 이렇게 넘어가고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터널형 텐트를 안 써보신 분들은 터널형 텐트가 피칭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쳐보면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텐트 스킨을 펼쳐주고요.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자,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위치를 먼저 잡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로포텐 같은 경우는 이 폴대를 텐트 안에 집어넣기 전에 텐트의 발쪽 부분이 위치하는 곳 끝쪽에 있는 이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먼저 팩다운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팩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폴을 집어넣는 곳에 보면은 색깔이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쪽 폴을 집어넣는 곳에는 회색으로 되어 있죠. 폴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색, 오렌지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맞게끔 폴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폴대를 이 텐트 스킨 안에 밀어 넣은 다음에는 이 폴컵에다가 폴대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으면 끝! 이제 마찬가지 두 곳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폴대를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폴대 3개를 다 밀어 넣었으니까 텐트를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데, 터널 텐트를 칠 때는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쫙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짜잔. 우와. 이때 이 희열, 이거는 칠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세운 다음에 일단 여기 끝에 있는 팩들을 대충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립이 가능하거든요. 됐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양은 일단 잡혀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이제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팩다운을 해줘야 됩니다. 됐다. 기본 설치가 완료됐어요. 기본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텐트 발 쪽에 있는 팩 하나, 둘, 셋. 이 전실 쪽 공간에 여기 하나, 둘, 총 5개의 팩을 다운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모양으로 정상적인 자립이 가능합니다. 네, 이 텐트 치고 나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외관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텐트의 기본적인 모양 자체는 이쪽이 그 주거 공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다리가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다리 쪽으로는 살짝 누운 형태고요. 이 공간은 이제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일단 겉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컬러죠. 제가 이 텐트를 처음에 보고 쳐보는 순간 와, 텐트색 미쳤다 이 생각 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색 자체가 굉장히 오묘한데 이게 햇빛에 비칠 때는 살짝 은빛이 좀 돌거든요. 햇빛이 반사되면서 은광이 좀 나는 그런 독특한 회색, 그리고 실버, 뭐 그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텐트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폴대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이 폴이 이 텐트 안쪽으로 슬립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겉에서 보기에 굉장히 깔끔하게 처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람이나 이런 극한 환경에서 텐트 스킨과 이 폴대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신에 조금 단점이 있는데 슬립으로 안에 밀어넣다 보면은 가끔씩 좀 낄 때가 있어요. 넣을 때 조심조심 잘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가이라인 포인트고요. 가이라인 포인트가 총 옆면에 3개의 가이라인 포인트가 있고요. 전면에 하나, 후면에 이렇게 또 하나, 총 8개의 가이라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전면에 여기가 이제 환기창인데요. 환기창 자체 안을 보시면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고요. 이 메쉬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플라스틱 같은데, 이게 쇠 재질은 아니고요. 플라스틱 같은 건데 이 형태를 이렇게 고정시켜줘서 이 환기구가 계속 열려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옆쪽으로 가면은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문이에요. 측면 출입문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으로 가게 되면 뒷면에도 이렇게 결로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있고요. 이 뒷면 환기구 역시 보시면 메쉬가 있는데 여기 메쉬는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환기창이 계속 이렇게 형태를 잡을 수 있게 고정해주는 플라스틱 선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텐트 외관을 살펴봤는데 한 가지 제가 빠뜨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아까 이 텐트의 색깔을 말씀드렸잖아요. 텐트의 전체적인 이 색 말고도 굉장한 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중간중간에 위치한 이 노란색 헬스포츠 신형 노란색 로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끈들을 또 노란색으로 해놓고 로고도 노란색으로 해놔서 이 그레이 색깔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밋밋하고 개성없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컬러 포인트를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텐트의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텐트는 사실 이 안을 들어가야 돼요. 안이 최고입니다. 이 로포텐 정품 풋프린트는 이 전실까지 다 덮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실내 공간의 확장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텐트 스킨 자체가 이 색깔이 약간 밝은 계열이라서 햇빛을 받았을 때 마치 조명받은 것처럼 저는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이 실내 공간의 사이즈가 이제 이쪽 이 앞에 있는 전실 쪽이 130이고 그리고 이 전실 끝에서 저 발끝까지 거리가 210이거든요 2m 10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백패킹 텐트 사이즈보다 다 넓은 편입니다. 제가 이 텐트를 가지고 제 짝꿍이랑 같이 해외도 가보고 뭐 선자릉도 가보고 여기저기 백패킹을 다녀봤는데 둘이 자는데 절대 좁지 않습니다. 둘이 매트를 이렇게 잘 놓고서도
약간 공간이 남아요. 그 정도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이 실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 쪽에 있는 환기창인데 이 이너 텐트 환기창도 이렇게 닫았다가 열 수 있고요. 이렇게 메쉬가 있는 상태에서 공기만 순환하게 개방할 수 있고, 여기 지퍼가 또 있어요. 이 지퍼를 열면 완전히 다 개방도 할 수 있습니다. 밖에 스킨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기가 순환하게 되는데 이 메쉬 자체는 열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열어놔도 이제 공기가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이 아래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결로 방지에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언가 걸 수 있는 이 고리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텐트 쓸 때 이 내부에 주머니 포켓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 둘, 세 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쓰더라도 핸드폰 넣고 배터리 넣고 뭐 기타 등등 넣고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텐트를 사용하면서 이 전실에 있는 도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닫은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솔리드로 다 닫을 수 있고요. 이 위에 부분만 살짝 개방을 하고 메쉬는 있는 상태로 냅둬서 벌레가 안 들어오지만 환기는 할 수 있게, 뭐 겨울에 쓸 때는 여기를 닫아서 솔리드 창으로 바꿔서 조금 더 보온이 가능하게끔 하고, 여름에는 상단을 개방을 해서 공기가 통하게끔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도어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인데, 이 도어 개방했을 때 이쪽의 개방감이 엄청 큽니다. 다 일반 텐트들은 사실 개방을 했을 때 여기에 어느 정도 턱이 좀 있어요. 이 위에 공간들도 문이랑 이 천장 사이에 중간에 공간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 텐트의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어두고 있으면 진짜 뻥 뚫린 느낌입니다. 자, 이제 그럼 전실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실에 앉아 있는데 이 전실 자체 사이즈도 굉장히 넓어요. 이 이너 텐트 끝부터 이 전실 끝까지 거리가 190cm입니다. 이렇게 한 명이 앉고 여기 한 명이 더 앉아가지고 좀 꾸역꾸역 넣으면은 이 텐트 안에 4명이서 이렇게 무언가 식사도 가능할 정도로 꽤 넓은 전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환기창이 되게 귀엽잖아요. 이 조그만한 귀여운 창에 심지어 또 이렇게 지퍼를 넣어서 메쉬는 열리지 않지만 공기는 통할 수 있게, 벌레는 안 들어오지만 공기를 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이쪽이 이제 출입 도어입니다. 출입문인데 출입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출입문을 닫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솔리드 창 형태로 닫히는데요. 이렇게만 있으면 섭섭하죠. 여기에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를 열어볼게요. 짠, 이런 식으로 윗부분만 이렇게 개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뭔 지퍼가 이렇게 많은지. 지퍼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또 열어두면, 자, 보이시나요? 이 위쪽은 메쉬창, 그래서 또 공기는 통하지만 벌레는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열어둘 수도 있어요. 여름에 뭐 밤에 보통 이제 전실 같은 경우에는 도어에 메쉬창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전면에 있는 이 메쉬까지 열어두면은 공기도 통하면서 조금 벌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바깥의 출입문은 이제 이쪽에 작게 열리지만, 만약에 원한다면 이 가이라인을 여기 하나, 둘, 요거를 팩다운을 해가지고 이쪽에 전면을 다 말아가지고 완전히 개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 소개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 텐트를 지금까지 여러 환경에서 써보면서 이 텐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총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텐트의 장점 먼저, 외관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인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텐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울 때, 추울 때,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비 올 때 등등 대부분의 환경에서 이 텐트는 그 환경에 맞게끔
도어를 개폐하거나 메쉬를 사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구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거주 공간과 넓은 전실인데요. 2인용 백패킹 텐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2명 있으면은 상당히 좁거든요. 하지만 이 텐트는 둘이 써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전실이 상당히 넓잖아요. 혹독한 환경에서 전실에서 뭐 밥을 해 먹거나 추위나 비를 피하거나 이래야 될 때 충분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무게인데요. 이게 공식 스펙상으로는 무게가 2.14kg예요. 2kg가 조금 넘는 무게라서 초경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는 동급 대비해서 가장 경량이다. 네, 장점을 실컷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 볼까요? 모든 텐트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첫 번째는 가격이죠. 네. 이 텐트 가격이 150만 원인데 물론 일반적인 텐트 치고는 상당히 고가인 건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좀 비싸긴 한데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텐트라고 첫 번째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조금 불편한 점이었는데 출입문이 조금 작습니다. 출입문이 측면에 있는데 그 측면에 있는 사이즈가 웅크리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조금 작은 사이즈거든요. 극한 환경이나 이럴 때 출입문이 크면 이제 막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거나 해서 텐트 자체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드나들 때, 텐트 안에 드나들 때 조금 불편한 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인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팩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팩이 사실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총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드벤처 로포텐 슈퍼라이트 2 텐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다재다능하다, 멀티플레이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나 백패킹 텐트 사려고 하는데 혼자서도 쓸 것 같고 둘이서 쓸 것 같고 3계절용도 고민이고 4계절용도 고민이고 전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고민이 너무 많으다 싶으시면 이 텐트 그냥 하나 사시면 하나로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헬스포츠의 로포텐 텐트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텐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즐겁고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